그 위에 뭐예요? 한 세계를 열어놓으라. 예? 고스톱의 어떤 신경질은 한 세계를 여는 사람은 도사락해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경제가 예, 명도다, 귀신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많이 머무르는 보통 어린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귀신이 많이 머물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앞날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가지고 앞날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귀라.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전등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시인이 머무르는 존재인데, 몸은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 이야기하면 과거 편에 속했다가 미래 이야기하면 그래야지 나도 사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맞아 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가면서 현재 속에서 결국 발을 딛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이런 존재를 뭐라 그러냐, 등시라 하는 거야. 어이구 이 등시야 등시 팔부이. 예, 이게 등시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예, 찰색을 할 필요 없어요. 대화를 해봐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어떤 구성하고 있는 어떤 소재가 과거 중심이냐 미래 중심이냐 현재 중심이냐 이것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 신이 많이 머무른 사람 눈이 하나 없고 현재 신이 머무른 사람은 눈이 하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입만 떼면 오늘하고 어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장님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친구로서 사귀지도 마라. 사귈 필요가 없어요. 사귈 필요가. 잘못하면 내까지 간다 할게요. 그 적어도 현재신, 미래신의 조화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가 현재를 지나치게 간섭하여 사는 삶. 사는 삶. 오늘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을 또 망쳐야 되는 삶. 이 사람은 운명을 물을 자격이 없어요. 어저께 내가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하겠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째요? 일나죠? 그죠? 아무리 어젯밤에 간밤에 술을 먹고 새벽 4시까지 먹었다 하더라도 아침 8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내가 어제를 단절할 수 있는 사람, 어저께 먹었던 술과 나를 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오늘 뭐 꼬리 띵해가면 더 잡혔다. 벌써 어제 때문에 오늘을 내가 파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오늘 현재 시간에 오늘 벌써 반은 파먹고 어제 술 먹어가지고 오후 되가 막 어리어리하게 정신 차리가 하려 보니까 아마 퇴근해보고 그럼 미래는 또 꽝이 되면 내일을 내가 가지기 위한 준비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술은 많이 먹되 절대로 내일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소망하는 자요 꿈꾸는 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생은 언제 행복한 줄 압니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꿈꾸는 게 있을 때 행복하다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밤 12시까지 도서관까지 하면 골이 뽕하죠, 완전히. 그래가 도서관에서 걸어내릴 다리가 휘청거리죠, 그죠? 그때 별이 총총총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행복을 느낍니까? 괴로움을 느낍니까? 예, 오늘을 소유했으므로. 오늘을 내가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에 다가가는 증거다? 꿈에 다가가는 증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그러니까 테마가 좋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뒷판에 가면 이 부분을 해요. 이 부분을. 예. 예, 뭐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 꿈이 없는 거는 뭐로 봐도 좋다? 미래가 없는 놈으로 봐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하루하루가 즐겁지가 않느냐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갖고 싶은 게 없어서 그래요. 가져야지 하면서 정말로 갖고 싶다는 꿈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리고 행복, 이 꿈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웠노라.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운명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예. 하는 말이 예. 술이 시를 쓰지 않는다. 예. 그 말을 참.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시인데 술로서 시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술잔이 시거든요. 그 술잔에 술을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인생을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팔자를 묶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5분만 탁 생각해 보라니까요. 10분이야 쉽시다. 명상의 시간 할까요? 제일 공부 많이 땡기기 상당히 친구야. 그게 이제 운명을 그리시면 한쯤 살다 보면 아, 이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수업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렇게 간단한 문명의 원리를 뭐 때문에 뭐 목이 어떻고 화가 어떻고 예, 우리 공부하느냐. 그럼 이게 성실이 부족할 게냐 공망 맞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앉는 길 사진 찍으라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다 살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하려고 애라도 쓸 때 우리가 팔자를 물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오는 사람은 약 40% 정도가 자격 없어요, 사실은. 오늘도 오전에 한참 동안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들으면서 묻기는 또 맨날 와가 맨날 뭐 하지 마소. 하지 마소 했는데 벌써 또 계약 딱 해놓고 선생님 웃자고 이란다고. 웃자기는 계약을 해가 와가고 하면 보장 찍기 전에 와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 아 이거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좋다 판단해 주잖아요. 저질러 놓고 또 한참 연락 안 한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와가지고 저질러 놓고 또 뛰어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살 때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살 때는 사실은 그 지지에 아까 뭐라 했죠?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러지 이미 구족하에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땅에는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국화라면 국화밭에서 서성거려라. 네, 국화밭에서. 국화밭에서 서성거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국화를 꿈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그렇죠. 돈밭에. 돈밭에 가서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사랑해 해줘야 돈이 내 품에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돈의 원칙이에요. 돈만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내가 꿈꾸고 소망할 때 오는 것이다. 자, 됐습니까? 이건 이제 뒷판에 가면 또 하이라이트로 또 나옵니다. 예. 등신 개조 작전 이래가지고 잘 보라니까요. 자, 가가 지하철에 탁 앉아가지고 이래 조는 척하면서 끄떡끄떡 들어보라 할게요. 지하철 안에 쭉 타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 있죠. 저쪽 이야기 이래 하고 있는데 가만 이래 조는 척하면 들어보면 완전 등신들의 잔치라. 아까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뭐 얘가 자 보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관리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가는 길 했었죠. 지도자.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수린이라는 자신의 재능으로서 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하고 크게 한번 틀을 한번 지어보자. 자, 그 관리자나 지도자로서 갈 사람은 뭘 보라고 해? 관을 보고 인을 보아서 조화력을 관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신 또는 상관과 뭐예요? 재, 식신 상관과 재라고 하는 것이
조화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번 시간에는 요 관인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식신상관하고 재가 서로 어떻게 소통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업의 이 가능성을 보자 이거죠. 자, 수린의 길 해가지고 식신이 이 재를 생하고 있는 모양 봅시다. 제일 먼저 식상이 재를 생하였느냐. 식신상관은 뭐 자신의 재능이라 했죠. 자신의 재능. 임진, 계묘. 남자 보자죠. 자, 제일 먼저 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관은 어디에 태어난 날에 있지요. 관. 그 다음에 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금이 되는 인이 연에 드러나 있죠. 관인이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 잘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식신은 어디 있습니까? 연에 있고 시에 있고. 그 다음 재는 어디에 있어요? 월에 있죠. 그 식신이 요 경우는 생재도 되고 합재도 되죠. 그죠? 인호술 합이죠. 그죠? 삼합. 그래서 이제 식신이 재를 보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예. 아, 식신이 생재하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그죠? 팔자 내에 지지에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 그래서 관인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다 없다. 조직사회로 가기 어렵고 결국은 대세가 되는 식신생재를 통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요걸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가고 싶어도 배설관자가 어디 있어요? 연월에 차지하고 있지 않죠. 연과 월에 배설관자가 없이 태어난 날에 있죠. 그죠? 젊은 날에 조직사회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인수를 통하여 뭔가 직업 구성을 해보려고 해도 소통되는 관이 너무 멀리 있다. 발달되어 있는 것은 식신이 재를 생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자기 사업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지에 땅바닥에 뭐가 없어요? 물기운이 약하죠. 그죠? 물기운이 있어야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발생하는데 물기운이 좀 약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의 참여? 처의 참여나 보조가 있는 형태로 주로 사업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동치 않더라도 자기가 놓여 있는 환경이 식신생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놓여 있는 환경이 식신생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 사업으로 가더라. 그리고 이것을 훼손하는 글자가 많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사업에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도 하고 식신이 재를 생하니까 뭐예요? 제조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조업이 제일 주가 됐죠. 식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 상관도 뭡니까? 기술적인 재능. 이것이 뭘 소통시켜요? 재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니까 식신생재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능으로서 재물을 기르는 사람이다. 네. 네. 자, 그 다음 팔자 한번 봐보세요. 마찬가지로 기묘, 계유, 기유, 정묘 이렇게 됐죠. 정묘. 네. 자, 남자 팔자인데 똑같이 원래 관인이 소통된 거 봐봅시다. 관이 연에 있고 관이 시에 있죠. 그죠? 그런데 묘유 상충 요소에 놓여 있고 또 묘유 상충 요소에 놓여 있죠. 그죠? 상충사죠. 그 다음에 묘가 뭐가 들어가냐면 공망에 들어가요. 공망에 들어가고 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수가 시에 하나 있죠. 그죠? 시에 인수가 있는데 이게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관하고 인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연월에 있는 관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것은 빨리 쓰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직사회에 들어가기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재를 생하는 거 보니까 월에 식신이 놓여 있고 일에 식신이 놓여 있고 재를 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조직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잘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지는 거죠. 잘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업을 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축요소가 놓여있죠. 그죠? 축요소가. 그죠? 축요소가 놓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들고 뛴다, 안 뛴다? 뛰어야 되니까 밥그릇이 흔들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해? 역마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죠? 바지선 사업 해놨죠. 그죠? 바지선. 모래 싣고 가는 배 있죠? 바지선 사업으로서 밥그릇이 항상 움직거리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금융을 일으킬 때는 무식하게 밀어붙인다, 안 밀어붙인다? 충의 요소는 뭡니까? 성정으로 볼 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거죠. 이 경우에는 하부 요소가 강하죠. 그죠? 하부 요소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협적인 요소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 여차하면 막 점장실 엎어뿐다 이거든요. 점장실을 엎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해? 충에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신생재가 더 대세로 되니까 어디로 가더라? 조직 생활을 안 하고 자기 사업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한번 잡아보세요. 정미병호, 갑진, 정묘. 정묘로 되어 있죠. 여자 팔자죠. 이 경우에 배설관자가 있다, 없다? 배설관자. 없죠, 그죠? 인수는요? 인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오히려 없으니까 머리가 좀 덜 어지럽죠. 그죠? 그 다음에 팔자 내에 연월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자는 정상관, 병식신, 오상관, 미정제 이렇죠. 그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는 모양의 식신이 상관이 제를 생하고 있는 기본 구성을 하고 있죠. 물론 요렇게든지 생을 하지만 궤도상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제를 생하고 있다. 그럼 연월에 놓여 있는 식신상관은 무엇이라고 해? 필설 생산력, 창작력, 발표력이죠. 그죠?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어떻다고 해? 교육, 필설, 그 다음에 창작, 제조 이렇게 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쪽으로 사용하여 전공은 어느 쪽으로 예능 전공에 직업 기른 교육 쪽으로 갔다. 결혼은 빠를 것이다, 늦을 것이다. 당연히 결혼이 관의 요소가 부족하니까 결혼이 늦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대운에서 운에서 보조가 있다면 결혼이 될 것이고, 운에서 보조가 없다면 결혼이 아예 안 되는 거겠죠. 경우에. 지장간이 있으면 됩니까?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간에 있는 형태로 써요.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간에 있는 형태로 그대로. 이 경우는 지장간에도 이제 요소가 없으니까 결혼을 하기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경우. 자, 그 다음에 병신, 무술, 병인, 기해. 남자입니까? 여자죠. 자, 이 경우에 배설관자를 제일 먼저 찾아봅시다. 관은 뭡니까? 시해가 있고, 해수, 시해가 있고, 인수는 태어난 날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은 월의 위아래로 바지직을 입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는 연에 어느 걸 먼저 써먹어요? 연월에 있는 걸 먼저 써먹으니까 식신생재인데, 식신이 공망했거든요. 공망.
식신이 공망하였으므로 생산력이 굉장히 강한 요소보다 생산력이 강하지 않은 요소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것보다는 공갈빵이거든요. 공갈빵. 공망은요, 음식으로 작용할 때는 이런 공갈빵 압니까? 제가 정감에 공갈빵인데 이따마해 해가지고 안에 덤 비고 안에 젤리 잼 발린 거 압니까?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뜯어먹어 보면 구멍이 뻥 뚫리갖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공갈빵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공이 상당히 많이 거치는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조처럼 큰 규모의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뭔가 처리를 많이 거치는 것이 되므로 뭐라고 해요? 요식 중에서 주식이냐 기호식품이냐, 그럼 기호식품이나 요리업 중심이라는 거죠. 요리업 중심으로 결국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공갈빵을 주고 돈을 받는다. 뻥튀기를 해가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뻥튀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그래서 문창이 예. 있잖아요. 예. 공부가 잘 맞으니까. 문창이 있어도 월에 공망 아닙니까? 연월에 공망이 있으면 소년의 글 공부나 학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방해 요소를 겪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단지 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직업 구성을 할 때 방해 요소를 다소 겪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게 발달 안 해 있으면 재성이라든지 요소로 이게 편제죠, 그죠? 재성이라는 요소로 아예 발달하면서 공망했으면 공부밖에 못한다.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다, 이런 걸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공망이 되니까 이 글자도 공망이 되거든요. 공망 요소가 되니까 대체로 소년의 글 공부를 이룰 때에 방해 요소를 거치는 것이고, 또 결혼이 자연 빨라지는 늦어진다.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고 남편 덕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경자, 갑신, 이모, 경자. 남자 팔자죠. 자, 이제 이 관인이 없을 때에 이 인수 중에 편인 자체로서도 하나의 생산 수단을 삼는 것이 이제 있는 모양을 한번 보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관이 어디 있으면 관이 없죠, 그죠? 드러난 관이 없다. 인수는 있느냐? 인수는 있다. 인수는 있다. 그 다음 재는 있느냐? 재도 있다. 식신은 있느냐? 식신은 있는데 식신이 세력이 약하죠, 그죠? 간목이 신의 세력하고 경금에 의해서 활동력이 약화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식신생재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지에 있는 대세가 뭐예요? 편인이라는 격이죠, 그죠? 그래서 관을 따를 수 없으므로 재를 따르긴 따르는데 뭘요? 편인을 따르더라. 편인은 주로 기술성을 의미하죠. 기술성, 자격성. 그래서 고도의 가공 또는 기술이에요. 식신은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생산이라면 식신이 천연 생산. 그 다음에 상관은 뭐예요? 천연 생산보다 기술 가공, 기술적 생산을 내는데, 편인은 고도의 기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편인으로서 재를 따를 때에는 고도의 기술 사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기술 사업. 그래서 편인을 빨리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콩지를 생각하라 했죠, 그죠? 콩지. 그래서 그 콩지가 신통력을 뒤에 얻는 것처럼 결국 고도의 가공성, 즉 식상이 없이도 편인이라는 것은 식신을 극하는 거죠, 그죠?
편인이라는 것은 식신의 천연적인 생산을 막는 거죠, 그죠? 편인이라는 것이 막는데 편인 그 자체로서 고도의 뭐라고 해? 재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고도의 가공성이나 기술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공망들어도 써먹기 써먹죠. 공망들어도. 팔자에 써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양인인데, 이제 양인을 써먹을 때는 주로 유통업 중심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식신이라는 인자 크지 않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공장이 넓다, 비좁다? 비좁은 공장에서 고부가가치의 어떤 기술 집적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주로 이제 임가공이 많죠, 임가공. 물건을 내가 가와가지고 기본적인 가공을 마치고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가 그것만 해준다. 그렇죠? 그것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임가공 쪽이 보통 편인을 쓸 경우에 주로 임가공이에요. 근데 이 편인을 쓰는 사람은 어느 날 운이와가 제조 형태로서 이 식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좀 키우죠.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임가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임가공 개념은 아시죠? 물건을 들고 와가지고, 밀가루를 가져와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밀가루로서 빵을 만드는 회사에 가루만 내주는 기계를 가지고 밀가루를